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힘들었던 한 주를 뒤로 하고 오늘장도 또 복귀를 해보면서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와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장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본 뒤에 저희 반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까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 2,47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0.26% 떨어지면서 82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1,06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478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이 홀로 3,577억 원어치 사들여준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여준 반면 외국인이 홀로 485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살펴봐 드렸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실적 부진에 넷마블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 게임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은 가운데 넷마블이 또 실적과 관련돼서 나온 공시가 내용이 좋지 않아서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넷마블은 올해 1사분기 매출액 6,026억 원, 영업손실 28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매출액 6,169억 원, 영업손실 239억 원을 밑도는 수준인데요. 주가는 이에 반응하면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58,2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실적과 관련돼서도 안 좋은 종목들은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는 가운데 시장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DYPNF 같은 경우 전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장 초반부터 떨어지면서 거래가 맞춰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매도 창구에서는 SG증권, 모건스탠리 등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사와 거래하는 차익결제 거래 계좌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같은 이유로 신대양제지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 같은 이유로 6,210원까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CFD 매물 폭탄 이야기까지 또 한 번 나오면서 하락세를 걷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은데요. 관련돼서 오늘의 구원투수로 함께해 주실 반장님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욱 반장님 모십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욱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데 2부 강의도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금요일 이제 휴일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반장님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네.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뭐 네. CFD 얘기가 또 나온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시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장 그냥 차분히 잘 보고 있고 시장을 초치기 하듯이 계속 보지는 않는다고 했죠, 제가. 그냥 오전에 개장할 때 한번 한번 훑어보고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점심 전까지 해서 그냥 다시 한번 쓱 훑어보고. 훑어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시가총액 대장주들 시장의 흐름 전반을 파악을 할 때는 일단 시가총액 대장주를 먼저 흐름을 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벤트성 어떤 뉴스들이 좀 있나 그런 거 정도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정기에는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는 거고 이 조정의 의미는 더 가기 위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이 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셔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이제 이 주변주들을 이렇게 테마성으로 급등한 종목을 샀는데 굉장히 또 급락을 이렇게 해서 50% 막 그런 식으로 막 떨어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조금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 아무튼 요번 조정기 제가 이제 지난 그 주식 강의 시간에 지지난주 한 2, 3주 전이죠. 조정이 이렇게 좀 올 때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기회가 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복판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조정 시기에는 매크로 지표나 뉴스나 그런 거에는 전부 다 귀를 다 닫으시면 됩니다. 그거에 휩쓸려서 멘탈이 더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따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튼 전체적인 조정은 이제 뭐 가격적인 조정 측면과 기간적인 조정 측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약간의 기간적인 측면 그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톡방에서는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글도 작성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객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 이 조정의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 비법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강의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안내 멘트처럼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혹시나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문종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강의로 컴백을 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레전드 종목들을 탄생시키신 만큼 오늘 강의도 또 기대가 됩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반장님? 네, 뭐 바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 뭐 공휴일이라서 금요일날 공휴일이라서 이제 그 생방이 없었지만은 녹화를 전달하고 휴일날 이렇게 그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 준비한 거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2차 전지예요. 뭐 상승할 때는 상승했던 대로 그리고 조정이 한복판에 있는 이 시점도 마찬가지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 3주 전에 메인 프레임을 말씀드렸죠. 조정은 있어도 자, 여기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많이 올라서 약간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좀 더 꺾였죠. 그리고 어제는 급기야 대장주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 그래서 굉장히 힘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자, 600%가 급등한 종목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600%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타 다른 제가 강조드렸던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최소 150%에서 300%가 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품주들, 뭐 TCC 스틸이라든가, 뭐 DNT라든가, 뭐 그런 사마알미늄 같은 그런 종목들은 뭐 300%막 그런 식으로 났었잖아요. 그렇게 난 종목이 꺾여서 안 꺾이고 계속 간다 하면 그냥 바로 부러지죠. 조정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자, 더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조정은. 주식은 그렇게 시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에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차전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싸게 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 고점 한참 막 그 레이스를 할 때 또 사신 분도 계시고요. 또 2차전지, 나도 2차전지다 해가지고 주변주를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근데 통틀어서 자,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평균적으로 어떻게 평균적으로 지금 30% 전후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에요. 그런데 고점에서 사신 분은 당연히 평가손이 마이너스 30%가 되겠죠. 최꼭지에 사였으면은. 자, 그런데 중간에 사신 분이 있어요. 중간에. 자, 이게 100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중간에 한 50이라는 시점에서 사신 분은 100%를 먹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축소가 되잖아. 이익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여기까지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차지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은
추가 상승을 위한 변동성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멘탈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별의별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뭐 고속됐다고 하고요. 뭐 공매도를 어떻게 한다고 하고 또 무슨 뭐 애널리스트들의 매도 리포트는 앞서서 막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국내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미국에서는 뭐 부채 한도가 이슈가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죠. 자, 이러한 조정 시기에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많은 뉴스와 정보는 귀틀막을 하셔라. 귀를 그냥 틀어 막으시면 돼요. 듣지 마세요.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은 이미 추세 전환을 했다. 앞으로 나오는 금리에 대해 그때 연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1월 달에 제가 주식 강의하면서 배터리 강의할 때 그 전에 시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 매크로 변수는 앞으로 신경 쓰지 마라. 금리 이슈 계속 나오겠지만 금리는 이미 정해진 길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매크로 변수 누구도 못 맞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나오는 거 그거의 해석도 필요 없어요. 매크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거를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채 한도 협상 결국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정치 쇼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 이슈를 잡고 무슨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금리 이번에 0.25%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5.25예요. 5.25. 그러면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나오는 폭은 1.5에서 껏해야 2%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리고 물가 지표 엊그젠가 CPI 지표가 뭐 나왔죠. 4.9% 예상보다 하이됐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어차피 제가 연초에 다 말씀드렸죠. 매크로 지표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 올 6월 7월이면 다 끝난다고.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가뜩이나 지금 뭐 국내 그런 것도 어지러운데 종목 내 종목도 어지러운데 이런 것까지 바이압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하고. 그러니까 딱 닫으시면 되고요. 자, 국내 증시는 이미 바닥 잡고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매크로 이슈, 경기 둔화, 뭐 침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왜? 이미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시장에는 이미 다 선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선반영이 돼 있는 거를 딛고 올 3월 달까지 해서 지수가 오른 거예요. 작년에 코스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통틀었을 때 가장 많이 하락률 1위였죠. 1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 1위예요. 그만큼 이미 작년에 다 뱉어낼 거 다 뱉어낸 시장이에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서부터 해서 돌려 세운 겁니다. 그냥 돌려 세웠냐?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돌려 세웠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이미 대세 주도주는 나왔어요. 대세 상승은 이미 시작이 되고 다만 본 추세로 가기 전에 변동성을 주는 거다. 그 기간이 여러 이제 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가격은 1차적으로 좀 나왔고 여기서 언더슈팅 그 부분이 좀 나올 뿐이지 결국은 기간을 채우고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무언가.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엇박자라고 하죠. 엇박자. 자, 예를 들어서 자, 2차 전지 좋다고 해서 막 샀어요. 이렇게 여기 사가지고 여기 샀는데 이렇게 꺾였어. 불안해. 가뜩이나 뭐 이동차 시장 구속되고 하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막 폭삭폭삭해요. 겁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일부 때 잠깐 다뤘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그런 것들 막 올라가죠. 그리고 하이브, 뭐 JYP, YG 같은 거 빵빵 올라가죠. 가끔 가다가 그 2차 전지만 하면 바이오 해가지고 한 번씩 탁탁 쳐주죠. 근데 얘들은 지금 이미 한 달째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든다고. 이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장기 성장의 구조적인 변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이 오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거기에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려. 다른 동네에서는 막 이렇게 간대. 가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그래서 이거를 쳐내고 이 돈을 가지고 이쪽을 간단 말이에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매매입니다, 이게. 조정기는 대세 주도주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갔을 때 얘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 얘들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시장이
시장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 이미 얘들이 고개를 탁 쳐들었으면 얘들은 어떻게 돼? 거꾸로. 주도주는 이렇게 꺾이고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되면은 요거 팔고 요거 잡으면 여러분들은 또 꼭지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전문 트레이더 영역이에요. 단기 매매에 능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그 차트를 가지고 뭐 1박 2일 단타라든가 당일 단타라든가 그런 트레이더 영역이라고 트레이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는 사이에 그냥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엮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목만 계속 늘어나 장고에. 장고에 종목만 늘어나는 원인이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계좌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수예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인데, 자,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죠. 자, 지난해부터 해서 진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추세 하락이죠. 이건 추세 하락이에요. 2년 동안 이런 추세 하락인데, 자, 이거를 지난해 4분기에 이렇게. 자,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이게 추세 전환이에요. 여기가. 추세 전환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추세 전환인 거예요. 이게 추세 전환이고 이게 10월 달, 9월 말에 바닥과 연말 연초의 바닥. 이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죠. 자, 코스닥이 제일 먼저 급등을 했어요. 제가 항상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까만색 위에 있을 때가 상승 추세. 까만색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그렇죠?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종목도. 그리고 자, 이 앞전을 볼게요. 앞전을. 자, 2017년도 여기가 뭐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반도체로 급등을 했었고 코스피가 급등을 할 때 코스닥은 어때요? 눌렸죠. 자, 반도체 여기서 고점 찍고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이렇게 견인을 해버렸죠. 바이오가. 자, 바이오가 견인을 할 때 자, 급등을 해버리죠. 여기서 급등을 하고 지수가 급등하고 이거 눌리죠. 이거 눌린 다음에 또 급등을 해버리죠. 자,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급등하고 또 눌리고 이러는데, 자, 저 당시에는 바이오가 주도주였고, 자, 여기는 뭐예요? 지금 올해는 2차 전지와 이제 자동차가 꿈틀대고요. 그 다음에 K컬처라고 그러죠. K컬처.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오래 반짝하고 끝나는 실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커나가는 실적을 갖고 있다. 자, 대한민국이 수출이라고 그랬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동안은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는 지금 마이너스 뭐 40% 성장 뭐 나오잖아요. 작년에 수출 지표 딱 나온 거 1년 동안. 자, 그런데 자동차하고 2차 전지는 100% 뭐 성장, 50% 성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단기적으로 끝나는 얘기다? 아니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시장은 자, 코로나 이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과정. 그러니까 수렴을 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이 이평선이 요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고 요게 가기 전에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마치 여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코로나 직전에 이 큰 변동성,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큰 변동성 있잖아요.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이 변동성을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어지는 그림이라고. 이게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지긋지긋한 트럼프 정부 때 2년 동안 전 세계 경제 다 나락으로 빠지고 우리 같은 경우 더 나락으로 빠졌죠. 이 2년의 조정이 최근에 2년 조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어떻게 됐어? 툭 튀어나오면서 시세를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악성 매물을 다 털리게 만든 거예요. 악성 매물을. 이때 당시에 신용으로 질른 사람들이 다 깡통 났었죠. 그리고 추세를 잡았어요. 여기서 뭐가 제일 인기였습니까? 카카오 네이버였잖아. 그렇죠?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온 거죠. 자, 지금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이거 나왔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대세 주도주예요. 대세 주도주.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잖아. 2030년이 되면은 전기차 보급률이 50%가 돼요. 자, 그렇게 걱정하고 민기적 된다고 그냥 제가 욕은 못했지만은 계속 말씀드린 현대기아가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GM, 포드나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막 난리잖아요. 투자하느라고. 국내 배터리 셀하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자료를 다 보여드렸잖아. 현대기아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죠. 지금 도요타, 세계 1위 넘버원 도요타는 민기적되고 있어요. 민기적되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현대기아가 이런 속도로 가면은 앞으로 한 3년, 3, 4년? 2025년도가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라고 그랬죠.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배터리 수요가 계속 라인업을 갖춰야 돼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요타가 민기적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현대기아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금은 시장이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추세, 제대로 된 추세에 올라타기 전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노란톡에도 가끔 이제 언급을 드리고 하는데 신용융자가 시장의 가장 발목 요인인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무슨 대외 지표가 어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승 우리나라 시장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단기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레버리지 그런 욕구도 강하고 선물 시장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선물 옵션 시장이, 파생 시장이, 그 위험한 파생 시장이. 자, 신용융자가 1월 달에 약 16조가 채 안 됐어요. 근데 단 4개월 만에 20조 5천억 정도가 된 거예요. 4조가 된 거예요. 4조. 이게 상승을 계속 하는 거를 따라가서 계속 더 먹으려고 계속 신용을 질른 거죠. 신용을. 4조가 는 거예요. 4조가 늘었는데 최근에 조정 털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1.8조. 1조 8천억이 털려나갔어요. 그건 뭡니까? 반대임에 나간 거죠. 담보를 못 채우니까 깡통 찬 거죠. 깡통. 더 먹으려고 레버리지를 썼다가 깡통 찬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더 나오면은 가격 조정은 끝납니다. 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10월 달 바닥을 찍을 때도 신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약 4조 떨어졌을 때 바닥. 자, 그러고 나서 바닥 찍고 반등하니까 또 신용이 막 늘어나. 그러고 나서 다시 연말에 요거 털려내니까 3조 정도 털리니까 바닥을 찍고 우리가 추세 전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번에 지금 잘 털리고 있어요. 잘 털리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도주 논리를 제가 첫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잘 봐야 된다고. 자, 시총 섹터 변화예요. 자, 지금 보면 코스피는요. 자, 요 빨간색이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15위까지 쫙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 6개 종목이 5개 종목이네. 5개 종목이 뭡니까? 배터리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현대차, 기아가 끼어 있죠. 시가총액이 섹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코스닥은 넘버 1, 2가 뭡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죠. 그리고 LNF가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4위죠. 자, 여기는 상징하는 바가 크죠.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종목 1, 2, 3가 양극재인 거예요. 양극재.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1월 달 첫 강의 때 양극재 핵심이다. 얘들이 결국은 4개월 만에 시가총액 넘버 1, 2, 3가 된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어떻게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당시부터 이렇게 있었지만은 LG화학, SDI,
코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이 안쪽으로 빠르게 진입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미래 모멘텀을 반영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는 거, 그거는 뭐냐면 시대적인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3개월 이렇게 1, 2, 3위 했으니까 어디네 맛봤으니까 내려가 하고 나락으로 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속성을 갖고요. 일정 기간 연속성을 가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가총액 넘버 1, 2, 3는 배터리구나. 자, 코스피의 지금 상위를 계속 랭크가 되고 있는 게 배터리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시가총액은 왜? 그냥 그동안 니네가 고생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얘들 전부 다 제가 한 게 실적이에요. 실적.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다들 죽 쓰고 어쩌고 하는데 얘들 실적 어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좋아했죠.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뭡니까? 컨퍼런스 콜을 했죠. 회사 대표나 회사 관계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사업 진행을 이렇게 하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뭐 수익이 좋아졌고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여러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 발표를 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다 해요. 거기에 제가 1월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오히려 더 빨리 당겨지거나 더 확장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게 지속성과 연속성입니다. 절대로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루 이틀 최근에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오늘이 5월 12일인가요? 네 달 반? 4달 반 지난 거예요. 4달 반. 배터리 열풍 분 게 4달 반 지난 거예요. 시가총액을 저렇게 잡아먹고 한 게 4달 반. 4년 반이 지났으면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일부러 가져왔어요. 자, 어제 에코프로 이동채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해서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배터리 강의를 하는 시점이 1월 19일 이때 첫 강의죠. 이 자리에서 주식반장 1강을 한 게 이 자리입니다. 배터리 메가 트렌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셔야지만 된다. 지난해 지긋지긋한 조정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 위대한 기업의 배터리. 그 이후부터 매주 목요일 날 방송을 했었고 최근에 3, 4주 전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죠. 이 자리에서. 자, 그런데 에코프로 아까 시가총액 넘버 2였죠. 600% 올랐어요. 600%.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35%예요. 마이너스 35%. 자, 그러면은 이 아래는 뭐냐면 수급이에요. 얘가 올라오는 동안에 수급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보면 맨 위가 여기가 개인, 여기가 외국인, 여기가 기관입니다. 자, 처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확 올라올 때가 수급이 어디예요? 개인은 다 털렸죠, 이거. 이거 뭐죠? 신용 매물이에요, 신용 바닥 찍었을 때잖아요. 신용 매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이 다 걷어 올렸죠. 쇼커버링이죠. 공매도 작년에 천 거, 쇼커버링 들어온 거죠. 그게 가격이 25만 원까지예요. 25만 원. 자, 그 다음에 자, 25만 원부터 요 박스 45만 원까지. 이 45만 원까지 수급이 어딥니까? 외국인은 간헐적으로 매수가 나오지만 요 매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팔죠. 10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기간은 무지하게 팔았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공매도. 공매도요. 기간의 롱숏 펀드를 통한 공매도. 자, 그런데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그 뒤에도 개인이 80만 원까지 해서 주구장창 사고 여기 내려온 동안에도 개인이 다 떠받쳐요. 자, 여러분도 개인 투자자고요. 저도 개인 투자자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시잖아. 이거 다 팔고 지금 도망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개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 개인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추론을 좀 해보죠, 그냥. 경험적으로. 수급상.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외국인이 먼저 1차적으로 여기서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수급을 밝혀줬고요. 그럼 여기가 단단한 지지선이 되겠죠, 이게. 이게 25만 원. 자, 25만 원에서 여기까지 45만 원까지 올라온 게 소위 말하는 큰형님들. 돈 많으신 분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요거는 뭡니까? 각도가 여러분들 주가 올라갈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팍 각도를 올리는 거.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우리는. 오버슈팅. 아, 완만하게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각이 올라갔어. 야, 이거 좀 오버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림을 딱 보세요. 그냥 완만하게 여기서 수급을 이렇게 하다가 팍 솟았죠, 90도로. 이거를 지금 뱉어내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용 수급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요 시기부터 신용이 급격히 줄어요. 급격히 줍니다. 신용이 다 털렸어요. 내가 팔기 싫어도 담보를 못 채우면 신용은 반대매가 계속 나가요. 그게 지금 털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25만 원에서 45만 원. 자, 오늘 종가가 55만 원인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 수급 논리로 봤을 때, 자, 55만 원이에요. 자, 55만 원에서 45만 원? 자, 위에가 82만 원인데, 자, 근데 이 회사가 계열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주목하죠. 리튬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하죠. 전구체. 자, 국내에 전구체를 하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약 30%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LG화학, 포스코가 전구체 내재화를 위해서 중국 회사하고 학자법인이 지어서 국내에 공장 짓는다고 하죠. 전구체가 뭐냐면 제가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자,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라고 그랬고요. 첫 시간에.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자, 코스모 신소재 10만 원 언더 6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코스모 신소재 잘 보세요 하고 제가 따로 날려드린 게 전구체였어요. 전구체. 전구체는 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60%를 차지합니다.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내재화를 해서 약 30% 정도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상장 심사 들어갔죠. 자,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핵심적으로. 거기다가 에코프로 BM, 양극재 대빵, 그 지분을 또 갖고 있죠. 거기다가 에코프로 계열사들, 환경 사업을 하는 계열사들 전부 다 보면은 이 에코프로 이 자회사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을 본격적으로 내는 회사들이에요. 그 지주사가 에코프로. 자, 그런데 어제 이동채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작년에 이미 그 전 대표라는 거죠. 전 대표. 지금 상임 고문 정도로 해서 작년 2월 달에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다 내려놓고 상임 고문식으로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지금 양극재 캐파를 2027년도까지 원래는 71만 톤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너무 고객사들이 빠르게, 고객사가 뭡니까? 삼성 SDI, SK온, 배터리 회사들과 그런 자동차 회사들. 너무 좀 빨리 좀 달라는 거지, 빨리. 그래서 이거를 1년을 지금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을. 그리고 그 이후의 수요를 가지고 약 100만 톤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어요. 자, 양극재가 현재 톤당 5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럼 이거를 뭐 환율 효과니 뭐 원자재 가격 효과니 해서 뭐 해가지고 뭐 4천만 원이라고 쳐요. 자, 70만 톤이면 4, 7에 28, 28조입니다, 매출이. 28조. 이 공장이 다 돌아가면. 자, 100만 톤 하면 40조예요, 매출이. 에코프로 BM이.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요번에 우리나라 그 22년도 결산, 작년 결산 실적을 가지고 매출액 순위를 쫙 매겼어요. 매출액 넘버원은 당연히 삼성전자죠. 자, 그런데 거기를 뒤집는 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회사들이 뭐였냐면 배터리였어요. 자, 에코프로 BM이 작년에 매출이 5조 4천억인데 5조 4천억인데 얘가 순위권에 없다가 156인가요? 126인가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 올해 예상 매출이 얼마? 약 10조. 회사에서는 뭐 그냥 9조에서 10조 정도 본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확 올라가죠, 또. 불과 2017년도, 18년도만 해도 매출이 3천억, 2천억 그랬어요. 그런 회사가 4, 5년 만에 양극재 하나로 작년에 매출이 5조예요, 5조. 1조 매출 달성한 거를 1년 만에 5배 성장을 시켰어요. 올해 지금 1분기 실적 나왔죠. 매출 2조 나왔죠. 2조. 단순히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죠. 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수급 논리로 한번 오늘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제 너 끝났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정해진 미래는 이미 답이 있다. 그렇게 보셔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 BM. 또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면은 얘가 1월 달부터 해서 여기 오른 게 230%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락률이 33% 나와요. 230% 오른 게 33%. 아까 말씀드린 핵심 계열사죠. 에코프로의 핵심 계열사. 양극재 71만 톤. 지금 현재 작년 매출이 5조 4천억인데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매출이 어떻게? 4천만 원 쳤을 때 4, 7에 28, 최소 30조에서 40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20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조. 어떤 애널리스트는 2030년도 것까지 실적을 다 반영해도 목표가 20만 원 매도라는 리포트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죠. 외국인이. 요때 외국인이 들어온 거야. 이게 15만 원. 자, 15만 원에서 요거 우리 큰형님들이 들어온 가격이 22만 원. 단순 수급으로 계산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2만 원이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글쎄요. 뭐 큰형님들이 좀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그렇게 공매도 쳐던 기관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와요. 최근에. 잘 보셔야 된다고. 최근에 매수 들어온 가격이 요 가격 범위가 오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터리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뭐 뒤에 이렇게 좀 뭐 자료들이 좀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네. 늘 제가 이렇게 항상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오면은 중간에 딱 몇 장 못 넘기고 끝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핵심은 다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또 전달해 드린 것 같고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노란톡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상담 접수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98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기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73,5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 다뤄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디까지 보느냐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아 뭐 73,500원에 한 15% 15% 정도. 네. 적절한 비중을 갖고 있고 종목 초이스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매수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수선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이 좀 뭐랄까요 그냥 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보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 과연 들고 가면은 될까 그런 부분일 텐데 일단 뭐 들고 가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뭐 말씀드리면 10% 정도만 좀 들고 가고 나머지 5%는 챙기시고. 챙겨놓고 추후에 좀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올 때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자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기아 굉장히 좋게 본다고 그랬죠. 현대차하고 제가 비유가 사실 연초만 해도 현대기아차 와 답답해 죽겠다. 얘들 왜 빨리 전동화 계획을 왜 발표를 안 할까? LG나 국내 SK하고 해서 빨리 손잡고 미국 진출을 해야지 왜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나?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뷰를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주가를 통해서 올해 59,300원을 찍던 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작년에 그 기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2.1% 나왔죠. 요번에 그 1분기 때 12.1%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순위로 따지면은 그 완전 하이엔드급 파는 벤츠 그리고 BMW 그 다음이 테슬라예요. 영업이익률이요. 그리고 도요타 요렇게인데 10% 넘는 게 요거예요. 요거 고사양 모델. 그래서 벤츠하고 BMW가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을 해서 영업이익률을 마진을 많이 남기는 구조죠. 얘들이 한 13% 전후가 돼요. 자, 테슬라의 전략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고가 차량을 마진율 좋은 고가 차량을 팔아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중저가 사양을 해서 모델 3, 모델 스탠다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계속 입지를 다져가는 거거든요. 그 전략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게 테슬라였고요. 자, 그런데 기아가 12.1%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 GM이나 그 뒤가 이제 있는 게 GM, 포드 이런 것들인데 보통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하면은
그래 그냥 평타.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광고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엄청난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률의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 투자를 갖고 가죠. 근데 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전동화. 자동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거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자, 물론 2025년도부터 양선을 해가지고 조금 염려스럽다. 이미 선제적인 게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솟구치는 주가는 없어요. 앞에 있는 이 매물들 있잖아요. 저 매물들을 층층이 오랜 기간 층층이 쌓인 매물들을 뚫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만 원 요 가격에서 10만 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5% 정도 일단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면은 한 8만 원에서 한 7만 원, 8만 원 요 자리 요런 자리가 나오면은 또 한 번의 매수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놓치셨다면은 요거를 기다리시고 지금 보유를 7만 3천 원에 하셨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고 여기서 요거 마진을 먹었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 시장도 어수선하고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더 한 달 정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익절을 분할로 하고 나서 차후에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조일 알미늄 가지고 있습니다. 3,800원에 12% 들고 있습니다라고 48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높습니다. 12% 정도 가지고 있는데 3,800원에 공략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반장님 안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데 조일 알미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봐서 교체를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체요. 조일 알미늄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3,800원 매수한 가격이면은 뭐 여기 그냥 차트를 잠깐 보면은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 거의 고가권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급등 나오고 요 자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죠. 자, 알미늄 박은 사마 알미늄이 원탑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자리 주식 강의에서도 뭐 4만 원, 5만 원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알미늄 박이라고 하죠. 우리가 양극재, 국내는 이제 3원계 배터리죠. NCMA 그리고 NCA죠. 이 A가 알미늄이에요. 알미늄 박. 양극재에 쓰이는 알미늄 박. 음극재에 쓰이는 거는 동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알미늄 박이 출력 효율이나 안정도를 높여주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고 출력 효율을 높여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채용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NCM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요 A 요게 이제 들어가죠. 자, 거기에 원빵은 사마 알미늄이다. 그런데 조일 알미늄은 뭐냐면은 여기에 알미늄 원료를 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롯데 알미늄이 어쩌고 하면서 그 이슈가 있었지만은 네. 얘를 그거랑 같이 동급을 해서 이슈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을 좀 주면은 반등을 한번 올 겁니다. 반등을 주면은 아쉽지만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대장주로 올라타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문주홍 반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